이번 시간에는 사진의 구도와 디자인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각적 요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각적 요소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시선을 프레임에 집중시키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요소를 시각적 요소라고 간단히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각적 요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옛날 고전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많이 활용되어 왔던 방법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림이나 사진의 프레임을 디자인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데, 이런 시각적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 이 모든 면이나 형태는 선을 이용해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프레임 속의 선을 따라서 인간의 시선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즉, 빈 프레임은 시선이 어디에 머무를 수가 없죠. 근데 이 선이 프레임을 2등분 하기도 하고 3등분 하기도 하죠. 또 선으로 만들어진 면이나 형태가 프레임의 공간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그 디자인 시각적인 요소들의 기본의 출발은 선입니다. 선. 그래서 이러한 선이 어떻게 프레임을 가로지르는가에 따라서 프레임의 의미나 또는 시선의 집중도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밖에 나가서 사진 찍을 때 또는 일반 촬영하실 때 선 또는 면과 형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프레임의 공간을 나누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디자인, 좋은 구조가 됨으로써 인간의 시선, 사람의 시선이 여러분들이 찍은 프레임, 사진의 작품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면 형태, 공간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패턴이라는 것은 똑같은 사물이나 똑같은 색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패턴이에요. 이런 것들이 프레임 속에 나타나면 사람의 시선을 딱 사로잡을 수 있죠. 그리고 색입니다. 색. 컬러니까 당연히 색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색, 뭔가 대비되는 색, 그 색과 대비는 같이 가요. 대비라는 거 컨트라스트죠. 그래서 색의 대비를 활용하기도 하고 색과 색의 대비를 활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는 밝고 어둠의 대비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색을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의 빨간색과 파란 하늘색을 대비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을 이용하는 사진과 대비를 활용하는 사진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대비는 그런 색의 대비도 있고 또는 크기, 사물의 작고 크기의 그런 대비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빛,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의미와 사진의 디자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진의 빛의 방향 또는 어떤 빛의 어떤 농도, 색 이런 것들이 이 사진의 의미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어떻게 프레임 속에 읽어서 사진을 찍을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감이라는 것은 우리 사물의 표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물의 표면, 우리 뭐 가끔 그런 사진 많이 볼 수 있죠. 어떤 그 소나무의 껍질 또는 무슨 뭐 사람의 어떤 피부 이런 것들이 다 질감입니다. 또는 그런 그 섬유의 어떤 그 겉의 표면 이런 것들이 질감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칭과 비대칭은 그 프레임을 구성할 때 어떤 똑같은 사물을 좌우에 놓는 것이 대칭이고, 뭔가 다른 사물 또는 다른 색을 놓는 것을 비대칭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균형과 변화, 통일성, 단일성, 일관성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게 아니라 약간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심리적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프레임을 구성할 때 이것은 그 작가의 선택에서 프레임을 어떻게 균형이 되고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에서 심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그 시각적인 요소는 하나 단독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몇 개 요소가 겹쳐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몇 개 요소가 합쳐져서 훌륭한 디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이라는 것은 그냥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명과 형태, 또 선, 칼라, 다양한 형태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통합적인 디자인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다양하고 변화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사진 구도가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빈 프레임에는 시선이 어디 머물 곳이 없죠. 그렇죠? 빈 프레임에는 시선이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프레임 속에 이런 곡선, 선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선이 이 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 선을 따라서 이 프레임이 이렇게 한 공간, 세 공간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선을 이용한 방법. 즉,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시각적인 요소들을 눈에 쉽게 확실하게 구별하기 좋게 그래픽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일종의 형태가 프레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이제 패턴이죠. 똑같은 사물이나 똑같은 색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패턴이라는 것이고, 이건 이제 칼라, 색의 대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선을 어떻게 프레임 속에 살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색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색에 따라서 그 프레임의 공간이 3등분 되는 거죠. 그러니 너무 일관적으로 너무 똑같이 이렇게 3등분 되다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균형이 아니죠. 균형적이죠.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선에 의해서 이렇게 프레임이 변화가 돼서 공간이 어떤 불규칙적인 어떤 변화를 이뤄서 상당히 좀 다양한 어떤 공간 구성이 됐어요. 그 선의 구성에 따라서 프레임의 모양, 형태가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밝고 어둠, 명암의 대비를 이용해서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이고, 이것이 일종의 대칭이죠. 프레임의 좌우에 똑같은 사물을 배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칭을 이루는 것이죠. 이건 이제 비대칭, 그렇죠? 또 특별한 다른 것들, 사물 또는 다른 컬러, 어떤 다른 형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비대칭적인 어떤 그 요소를 이용해서 시선을 사로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눈에 좀 쉽게 이해하기 좋게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것인데, 그쪽에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사진이 어떻게 이제 그 프레임 속에 구성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시각적인 요소를 이용하는가 하는 걸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진 디자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시각 요소인 선을 이용하여 어떻게 사진 프레임을 구성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전체 프레임의 이 선, 요 프레임의 3분의 1을 가로지르는 이 대각선의 선에 의해서 프레임이, 시선이 이걸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선에 의해서 또한 이 프레임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으로 2등분 되어 있어요. 즉, 공간이 2등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선은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이 대표적으로 프레임을 디자인하는 가장 강한 시각 요소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실질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작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선들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패턴화된 선이죠. 패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개의 시각 요소가 합쳐져서 전체 프레임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뭐야? 선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밖에서 사진 촬영하실 때 이러한 선이 어떻게 프레임 속에 위치하는 것을 직접 실습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스스로 그 선을 이용한 사진 디자인을 완성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선을 이용한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실제 촬영해 보시면 훨씬 쉬운 디자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것 마찬가지로 요 선이 이게 선이죠. 선인데 따지고 보면 면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프레임은 두 개의 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공간을 나누는 게 요 밝고 어둠을 경계하는 요 선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리의 시선은 이 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다른 색깔에 의해서 이 프레임이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서서한 것 같지만, 오늘 선을 어떻게 프레임 속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프레임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요 선이 이 가운데 이렇게 왔다 하면 또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변화를 주는 게 변화가 있는 것이잖아요.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공간이. 이게 이제 일종의 변화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작가의 선택이에요. 이런 것들을 연습하셔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것도 우리가 나뭇잎에 잎에 있는 요 나뭇잎 줄기 잎이죠. 여러분, 여기 선을 이용한 거죠. 선을. 전체 프레임의 3분의 1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요 선, 밝은 선. 이것들이 시선을 사로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즉, 시각 요소가 선으로서 가장 강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이러한 선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각을 사로잡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 중앙 가로지르는 것들이 요 공간, 하나의 공간, 두 개의 공간을 이등분 했잖아요. 이등분 하는데 요 변화가 있는 거 똑같지 않다는 거죠. 공간의 변화가. 이렇게 주위에 변화를 주는 것이죠. 이것들이 일종의, 그리고 전체 프레임에 머무는 사람의 심리적인 요소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속에 선을 이용한 시각 요소인 선을 이용해서 찍되 프레임을 어떻게 나누느냐, 몇 등분의 공간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 사진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느낌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연습하셔서 내 나름대로 어떤 남과 다른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일종의 하나의 길잡이죠. 안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쉽게 남이 못할 수 있는 어떤 구성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참고로 하셔서 실제 촬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연립이죠. 연립인데, 요 가운데 요 점이 우리 프레임 속에 3분의 1점에 위치시켜서 시선을 여기에 모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한금 분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이 방사선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일종의 패턴이잖아요. 이 패턴화된 선이 시선을 한 군데 모아서, 즉, 프레임에 안정적인 요소를 만들어줬어요. 즉, 우리의 시선을 요 프레임 속에 집중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즉, 요 선의 시각 요소라는 것이죠. 선의 시각 요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밖에서 사진 찍을 때 훨씬 쉬운, 남이 찍을 수 없는,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레임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이제 선이 얼마나 강렬한 시각 요소인지, 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프레임 속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실제 연습하셔야 되고, 요거를 참고로 하셔서 실제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작품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보고 계십니까? 시선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요 공간과 요 공간,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즉, 이러한 선이 지금 세 공간을 나눴죠. 이렇게, 이 선들이. 즉, 시선은 이 선을 따라 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선이 전체 프레임의 세 면을 만든 거죠. 그래서 뭔가 면 자체도 상당히, 변화가 있게, 너무 식상하지 않는 그런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뭔가 다양하게 보이는, 뭔가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진의 또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관광 렌즈의 특징이죠. 그죠? 앞에 보이는 것은 크게 확대해 보고, 뒤에 원근감을 과장시켜서 더 멀리 보이게 만드는 관광 렌즈의 특성이 같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각 요소 중에 몇 개의 요소가 합쳐서 하나의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 프레임 속에 시선을 강력하게 잡아두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사진의 구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의 감정적인 느낌을, 작가의 느낌을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 작품을 찍어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습하시라는 것이죠.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에 가장 강렬히 들어오는 게 이 큰 나무죠. 이 나무. 실제 눈은 이렇게 안 보이죠. 그러나 가까이 가서 요 나무와 요 작은 부분을 서로 대비시켰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비시키니까 이게 강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이건 작게 보이고, 또한 여기는 많은 나무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패턴화되어 있는 거죠. 패턴이 시선을 사로잡잖아요. 이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 프레임에 요 메인 주가 되는 요 사물을 공간에 한 3분의 1점에 위치시켜서 디자인
프레임 디자인이 좀 편안하게 만들어져 있던 것이죠. 일종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 있는 것이죠. 또한 이거 약간 어둡게 만들고 뒤를 밝게 만들어서 또 대비를 이루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강하게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실제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죠. 카메라만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실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만의 독특한 어떤 사진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게 이게 수직선이잖아요. 그죠? 수직선. 그리고 이 스실 뭐 요선 하나, 둘, 세 개의 프레임이 나눠져 있어요. 그죠?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수평으로 단순하게 3등분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직이 나눠서 좀 더 변화가 있게 됐고, 또 각 공간별로 크기도 다르죠. 공간이 크게 다르고, 또 각 공간별로 색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다양하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른 느낌, 다른 의미를 이제 담을 수 있겠죠. 이제 작가의 선택에 따라서. 그런 독특한 어떤, 그러면 프레임 디자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눈에 띄는 요 수직의 요 가로등을 전체 프레임에 약 3분의 1쯤 위치시켜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로 하셔서 전체 프레임을 만들면 사람의 시선을 오랫동안 머물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실습을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시선을 사로잡는 게 이거잖아요. 이 선이 지금 이 프레임 속을 이렇게 곡선으로, 지금 대각선 곡선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이동을 하는데 요 공간과 요 공간은 뭔가 차이가 있죠. 똑같지 않잖아요. 이제 변화를 준 거죠. 그러면서 이 선이 프레임을 두 공간으로 나눠서 시선의 변화를 줬고, 또한 요런 프레임, 요 선이잖아요. 일종의 선의 면을 만들었죠. 요 선이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니까 뭡니까? 패턴이잖아요. 이런 패턴들에 의해서 시선이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공간과 요 공간 뭐가 다르죠. 다른 차이에 의해서 또한 시선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선이 어떻게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가, 이 선이 어떻게 프레임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진의 디자인은 무궁무진하게 바뀔 수 있어요. 또 그 사진의 의미와 느낌도 아주 다양하게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 선이 프레임을 나눈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러한 것을 밖에 하나 찍을 수가 없죠. 왜? 똑같이 이런 건 흔히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다면 밖에 나가서 언제든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남이 찍을 수 없는 나만의 독창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는 이렇게 2등분 했지만, 만약에 이걸 짧게 이렇게 하면 여기는 넓어지고 여기는 작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또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의 어떤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을 연습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선이 시각적인 요소를 강하게 구성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계셔야 이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선이 어디에 머무릅니까? 시선이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공간이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크게 말하면. 근데 이 세 개로 나눠지는 기본이 뭐냐? 요 선에 따라서 공간이 나눠져 있어요. 뭔가 추상적인 형태 같지만 이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은 이 선이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나눠서 시선의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이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의미가 있고 없고 그것은 아주 문제고, 시선을 사로잡는, 즉 이 프레임 속에 보는 사람을 하여금 시선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런 선의 구성이 어떻게 이 프레임 속을 나누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밖에 나가셔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보이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하셔서 밖에서 실제 사진을 촬영해 보시면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라는 거죠. 이런 선의 위치가, 프레임 속에 차지하는 선이 어떻게 그 프레임의 공간을 나누는가에 따라서 이 사진의 그 시선과 의미는
아주 달라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사진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이것이죠. 이 앞에 프레임을 이등분하는 요 개령, 요 개울, 개천, 이게 일종의 선을 만들고 있잖아요. 선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선. 이렇게 요 선이 지금 요 공간과 요 공간을 나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공간, 요 작은 공간, 스페이스가. 그래서 변화가 생겨서 사람의 시선이 막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보이는 거죠. 지루하지 않은 거죠. 똑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안 보여요. 사실은. 카메라가 이렇게 만든 것이죠. 카메라에 의해서 작가가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죠. 근데 선택 기준이 뭐냐? 요 선이, 요 프레임 속을 가로지르는 요 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 선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프레임을 구성하면 사람의 시선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디자인입니다. 그게 사진의 구도예요. 그게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프레임의 구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선이 어떻게 프레임을 가로지르는가, 그 가로지르는 것에 따라서 프레임의 공간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이런 것을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 다양한 어떤 그 사진 디자인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선이 어떻게 따라요? 이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걸 따라가고 있죠. 왜 따라가겠어요? 이게 선을 이용한 면이니까. 또한 이것은 요 주변에 요 초록색 컬러와 약간 붉은 컬러가 대비돼서 이게 강하게 시선을 따라 이렇게 가게 되죠. 또 마찬가지로 요런 선이 따라서 이 프레임이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시선을 머무는 요점이 우리가 많이 알았던 프레임의 3분의 1 지점에 위치시켜서 프레임, 시선이 여기에 모이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몇 개의 어떤 시각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이 프레임 속에 시선을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프레임 속에 편안한 안정적인 어떤 디자인 방법이 됐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밖에 나가서 쉽게 어떤 잘 찍은 사진이라고 말을 드리는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지금 이 사진은 지금 크게 보면 2등분 되어 있죠. 요 공간과 요 공간이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 나무. 이것은 일종의 수직의 나무 선이고, 또 칼라가 초록색이고, 요 선에 지금 이 프레임을 2등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직선으로 2등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으로 2등분한 것이죠. 그다음에 노란 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선의 변화를 만들었고, 요게 이제 면을 만드는 거죠. 전체로. 그래서 뭔가 전체 프레임에 변화가 생겨서 시선이 오랫동안 머무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직의 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프레임이 2등분돼서 시선이 여기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간단한 어떤 사소한 어떤 디자인 방법인데, 요 선을 이용하는 거죠. 요 선을 어떻게 프레임 속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이 선을 이렇게 위치시키면 또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선이 어떻게 프레임에 가로지르느냐에 따라서 프레임의 어떤 그 시각적인 요소가 바뀌는 거예요. 또 사진의 느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그 사진 촬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정말 실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진은 지금 현재 전체 프레임 속에 가운데를 이렇게 가로지어서 가는 거잖아요. 요 전체. 이때 선이지만 면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면에 의해서 공간이 이 공간과 이 부분과 이 부분 3등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또한 이거는 이제 관광렌즈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뭔가 명암, 그림자와 밝음을 이용하니까 시선이 다양하게 머무르고 있는 거죠. 변화가 생긴 거죠. 변화가. 일종의 이건 변화를 주는 겁니다. 어떤 선을 이용한, 프레임 속에 선을 이용한, 그 선이 가로지르는 면을 이용해서 디자인했는데 시각적인 요소가 강하게 다양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서 단순하지 않은, 지루하지 않은 그런 어떤 구성 방법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실제 한번 활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시선이 가장 강력한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뭐냐면, 요건 약간 붉은색, 요건 초록색이니까 색의 대비되어 일어났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면이죠. 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면이 이 프레임을 3분의 1 정도 가로지르고 이렇게 흘러가니까 시선이 여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하얀게 쓰는 게 물안개인데, 이 물안개가 위에 부분을 이렇게
이게 가로질러 가니까 여기에 시선이 머물러서 전체 프레임은 하나, 둘, 세 개로 나눠 있어요. 그렇죠? 공간이. 프레임 공간이 세 개로 나눠져서 변화가 생겼어요. 요 이제 요 흙의 길에 따라서 요 부분과 요 부분, 또는 요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요 프레임의 공간이 나눠져 있죠. 이게 변화가 생겼고, 다양하게 생기니까 시선이 오랫동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로지니까 양쪽에서, 그럼 이제 수평으로 가로지니까 또 변화가 생겼어요. 요 부분, 요 부분. 그래서 뭔가 다양한 변화에 의해서 시선이 이 프레임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라는 거죠. 이해하시라는 거죠. 실제 사진으로는 그럴싸하지만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자 할 때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로 하셔서 밖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프레임 속에 한번 직접 담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습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도 지금 이제 시선이 머무르는 게 어디입니까? 변화가 어디 있어요? 변화는 이 물과 요 지금 갈색의 요 나무 풀이죠. 풀이 요 부분과 요 물의 부분이 이 프레임의 변화를 만들었어요. 그 변화를 만든 기준이 뭐냐? 프레임을 가로지는 요 선이죠. 요 선. 요 선에 의해서 한 부분과 두 부분, 세 부분으로, 공간으로 이 프레임을 세 공간으로 나눠서 우리의 시선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의미냐, 이건 나중 문제죠. 기본적으로 사람의 시선을 일단 프레임 속에 사로잡아야 하니까, 끌어들여야 하니까, 그래서 선을 이용한, 그 선을 이용한 면의 형태로서 프레임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지만 실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카메라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그 카메라의 시선을 보려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각적인 요소, 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레임의 그 공간, 이것을 이해하시면 밖에 나가서 이런 것도 쉽게 잡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면 무엇을 찍을지 정말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진이. 어떻게 찍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시각적인 요소가 어떻게 프레임의 공간을 구성하는가, 만드는가, 이걸 지금 실증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걸 아시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남이 할 수 없는 나만의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기본적으로 좋은데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빨간 등대와 요 하얀 부분이죠. 즉 전체 프레임 속에 요 시선이 머무는 요소를 한 3분의 1 점 이렇게 위치시켜 편하게 시켰고, 또 요 하얀 부분과 요 까만 부분을 대비시켰죠. 그리고 이것도 하얀 등대와 빨간 등대 어떤 대칭, 비대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그리고 공간, 요 하늘 넓은 공간과 작은 공간들이 나눠져서 어떤 사진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어떤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프레임을 나누는 이런 그 선이나 면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밖에 나가서 실제 이렇게 잡기가 쉽지 않죠. 왜? 눈으로 보이는 건 무궁무하게 많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잘라서 찍겠어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시면, 즉 프레임 전체적으로 3분의 1점 위치시켜서 이 선을 만드는 면이 어떻게 프레임의 디자인, 그 면을, 공간을 나눌 수 있는가, 이걸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편안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